안녕하세요, BTV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지금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어떤 의지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리플을 2천에 던졌다가 지금 정도 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고점에 던졌다가 지금 또 매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률이 생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구간이든 만약에 폭락장이 됐을 때 어떤 대중들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걸 보고 또다시 던집니다,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버라는 말이, 고점에서 던지는 매도량을 보고 세력들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하는 이회수님의 존버 정신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또 금방 그 자리 옵니다. 제가 거의 몇 년간 느꼈던 어떤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옵니다. 지금 3년 전에 4년 전에 던지지 않고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0배의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10배의 손해도 감수하셔야 되는 게 투자의 기본 원리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 개인 자영업자들이 매덕 들여서 장사를 하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손해 보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코인파는 손해만 보면 굉장히 무슨 일이 날 것 같이 생각들을 하신다고. 내가 이익을 보고 싶으면 분명히 지금 제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만 요 그림이에요. 순탄하게 갈 수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누구나 다 돈 벌고 먼저 한 사람 누구나 다 돈 벌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세상은 무조건 블록체인으로 변합니다. 어쨌든 환희에 던지고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을 다 아는 사람들만 그러겠지.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며칠 내에, 몇 주 내에 본인이 샀던 금액 그대로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쨌든 별다른 이슈 없이 이렇게 하락장이 온다는 거는 어쨌든 그냥 회사로 치면 구조조정, 밑따지기, 빠질 사람 빠져라,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걸 못 보겠다, 이런 뜻이니까 조금만 참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블록체인이 왜 빨리 왔냐, 비트코인의 시대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근데 결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빨리 온 겁니다. 세상은 블록체인을 정말 자세히 이해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요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본인 인증의 시대, 내가 나임을 정확히 증명하는 시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루 동안 사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지. 스마트폰을 하루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70회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 기기에 내가 나임을 인증하는 이 시간이 270번 소모가 된다는 거세요. 근데 굳이 비단 이 스마트뿐만 아니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공간에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아침에 예를 들어 버스를 타더라도 내 신용카드로, 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면서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이 컴퓨터가 없으면은 그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침에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먹더라도 내 카드로 내가 또 나임을 인증하게 되고, 내 책상에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디 비번을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제 생각에는 하루에 거의 350회 정도의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하루를 살면서 정말 그런 시대 같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와 블록체인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인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죠. 인도에 하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35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1억 6천만 명. 그리고 29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보다 70% 정도 더 강하답니다. 이 전파율이. 자,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많이 또 생성이 되고 있죠. 감염자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10시 이후에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감염률을 높아갔는데도 밖으로 나올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파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어떤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냐? 디지털 문맹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나임을 정말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집에 있겠죠. 근데 물 하나를 받더라도, 음식 하나를 받더라도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집 안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돼야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은행, 그리고 내가 사물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처들, 결국은 이게 뭐냐,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디지털 문맹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배를 본다든가 집회를 한다든가 결국은 내가 나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안에서 모든 게 내가 나임을 정말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5년 정도 빨리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이 코로나란 게 없어질까요? 지금 어제 그제 뉴스도 보니까 완치가 된 사람들한테도 나타난 후유증, 그리고 2번 주사를 맞았는데도 감염이 된 사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큰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나타나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결코. 자, 여행을 못 간 지가 꽤 오래됐고요. 자영업자들의 손해는 어마무지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손해보는 거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인 안에 투자를 했던 투자금이 손실이 나면 굉장히 큰일인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거는 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더 커져요. 그리고 갈수록 살기는 힘들어집니다. 더 큰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창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올바른 선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사람들이 밖에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지금 1년 넘게 바깥 외출을 굉장히 고려하면서 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데가 결국 시외에 약간 외딴 이런 그런 데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걷는 정도? 자, 사람들이 이걸 견딜까요? 앞으로도? 장사를 10시 이후에 계속 못하는데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결국은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하에서 위변제가 되지 않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의 시스템이 있고,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있고, 기관의 시스템이 있고, 기업의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나임을 증명 100% 인정하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호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폐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하에 완벽한 시스템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은행에 가서 뭔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청에 갖다 줘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은행에 들렸다가 시청에 가서 또다시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이거를 다시 법원으로 가는 과정 중에 법원에서 또
나임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또 생길 겁니다. 이 세 개의 기관들이 단일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계속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나를 인정하고 또 이곳에서 나를 인정하고 또 이곳에서 나를 인정하는.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세 개의 인증된 기관을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것도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이게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한 군데에서만 나의 인증이 되면 굳이 시청에서 따로, 법원에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더 괜찮은 건 이 과할 정도로 나타나는 수수료까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 개인 정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해킹에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 모든 원리들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쓰지 않고 이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정부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쓰겠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필요가 없다. 약간 무식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블록체인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블록체인이 있고, 그리고 이 사기업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굳이 사람들이 많이 밖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생각하는 이 블록체인이 정말 이렇게 저변화가 돼서 사회 전반에 깔려서 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간편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코로나는 지금의 몇 배 속도로 빨리 감소되지 않나. 결국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전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 그랬듯이, 트위터가 그랬듯이, 애플이 그랬듯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70%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만 정확하다면. 인도는 어쨌든 디지털 문맹국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받는 보급품 하나를 받더라도 밖에 나와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와 블록체인에 관한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론은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시고 약간 기다리세요. 이게 어쨌든 흔들거림이 굉장히 많은 지금 시점인데 먼지 털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뇌피설은 이제 가까운 이틀, 3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호재거리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등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